승부사의 치트키 본격적인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현재 코스피가 다시 한번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전 한 채 0.72% 정도의 플러스 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코스피가 가다 보니까 코스닥의 오름세가 살짝 주춤해지는 모습도 함께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여전히 1000포인트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8,800선까지 다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것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도 일단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이번 주 계속 사자를 외쳐줬다가 오늘만큼은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신현송 총재가 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물가 상승률 2%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살짝 수급에 있어서 경계심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만한 코멘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의 수급이 살짝 줄어드는 것도 이 부분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오늘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보고 가시죠. SK하이닉스 250만 원 오늘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써주고 있습니다. 현재 248만 원까지 올라탄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249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다라는 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치트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천하투자자문 김란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반도체가 많이 흔들리니까 코스닥 쪽으로도 오랜만에 수급이 도나 싶으면서도 변동성이 좀 크게 도는 것 같습니다. 치트키 힌트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방향성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섹터 힌트 4가지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수주, 전기 먹는 AI까지 뭐 요즘 트렌드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섹터 전력기기 쪽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포인트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일단 호반그룹에 대한 포인트, 이 종목 어떤 힌트인지 짚어주시죠. 너무 강력한 힌트가 된 것 같은데요. 이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재계 순위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데 막대한 현금력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건설 사업 위주로 커왔다면 지금부터는 미래 성장 먹거리를 이 기업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전력기기 기업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캐파라든지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막강한 지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호반그룹 쪽에서의 주요 계열사다라는 강력한 모멘텀 힌트를 받아봤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빠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는요, 북미 시장이에요. 저희 ESS 쪽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북미 쪽으로 확실히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탄탄한 곳으로 자꾸 뻗어나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연일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결국 이 AI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 병목이라는 단어가 바로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 여러 가지 병목 안에서도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칩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것이고 뭐 그에 따르는 소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틱이 대중화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 여러 가지 병목 안에서 전력이라는 이 병목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에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현지에 숙련된 근로자라든지 뭐 이 전력기기가 바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미 쪽은 여전히 오늘 이날까지만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가 여전히 증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결국 전력기기 쪽이 될 것이고 이 전력기기에 있어서 기술력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호황 그 사이클을 더 끌고 갈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GPU나 AI 서버를 확보하는 데 트렌드가 맞춰 있었다면 이번 연도만큼은 조금 더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AI 투자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미 시장까지 봤고요. 해저 케이블까지 열어볼게요. 이 종목의 힌트요. 네, 해저 케이블이 결국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결국 초고압 전력망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밀양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육상에서 이 전력 케이블을 깔게 되면 송전탑이 지나가는 쪽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이 반발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해저 케이블을 까는데 비용이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속도를 지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판단이 더해지면서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그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이나 충청권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재생 에너지를 전력이 부족한 도심 쪽으로 끌고 오는 단계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금 해답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착공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투자판에서도 키워드가 해저 케이블을 또 주목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해저 케이블 육상에서도 중요하지만 바다 아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요. 북미 시장 쪽과 해저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전력기기에서 바로 종목 이름 공개해 보겠습니다. 띠롱 열어주시죠. 오늘의 찌트키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이 종목 121선 터치한 이후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확실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할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대한전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전쯤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융투자의 단기적인 수급이 차익 실현하면서 좀 빠져나간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주가가 낙폭을 보여왔었다가 최근 들어서서 121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21선 안착이 된다면 최소한 55,000원 선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승부사의 치투키 종목으로 대한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4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9,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선은 짧게 잡고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대한전선 열어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전력기기 안에서 전력 섹터 쪽 저희 눈여겨봤잖아요. 두 번째 치트키 섹터로 넘어가 봅니다. 힌트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맞춰보시죠, 여러분. 슈퍼사이클, 소부장, 2분기 실적 기대감, 낸드까지 너무 명확하네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근데 소부장 힌트가 있으니까 종목도 왠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종목 발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모리 시장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 설명 주시죠. 네. 이 메모리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팹리스 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메모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기업으로서 영업이익률이 뭐 35%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이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수출입 동향을 월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네. 월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품목들이 자세하게 수출입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게 됐고요. 결국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뭐 저전력 반도체 바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전력 반도체 하면 우리가 배터리로서 구동이 되는 그런 제품군들, 뭐 모바일 쪽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탑재가 됐었던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서부터 아주 대형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요를 잡아갈
괴물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이제 베라루빈, 엔비디아의 이제 베라루빈이 되겠고요. 결국 이 AI 서버 쪽이 앞으로 한 2028년, 29년 넘어가면서 그동안에 저전력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수요처라고 한다면 모바일로 대표되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이렇게 두 군데를 대표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 둘을 제치고 가장 많이 수요를 가져갈 곳으로 뭐 엔비디아라든지 AI 서버군의 그 사업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쪽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반도체며 메모리며 이쪽의 사이클 역시도 단기적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 상방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먹을 폭이 남아 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TSMC가 월마다 매출을 내는 것처럼 이 종목도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도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 치트키 힌트 실적으로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저희 조금만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자, 종목에 대한 힌트들 3가지 저희 받아봤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띠롱! 제주 반도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팹리스 기업 제주 반도체 최근에 추세 굉장히 좋고 오늘같이 소부장 힘들 때도 9% 거의 10% 가까워요. 가격 전략까지 넘어가 볼게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적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1분기 실적도 정말 대단했는데 1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그 실적을 한 번에 4월 수출 데이터만 하더라도 벌써 뛰어넘는 게 나왔어요. 이제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 있는 셈이 됐고요. 제주 반도체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목표가 13만 원 정고점 부근까지는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권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오늘 시작 가격선 정도를 조금 보면서 타이트하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96,000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속도를 좀 낸 게 종목 점검을 좀 해봐야 돼서 그래요. SK 스퀘어를 저희가 이전에 받았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추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6%까지 올라갑니다. 지주사 중 처음으로는 시총 200조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여기서 홀딩을 한다면 어디까지 더 욕심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선에서는 일단은 10%씩 상방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익절선을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현재 가격선이라고 한다면 익절선을 145만 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ADR 상장이라든지 모멘텀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한 보유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한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ADR 쪽의 모멘텀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될 때까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여쭤보겠습니다. 반등을 하려다가 오늘 생각보다 조금 눌리는 상황인데 4%의 낙폭에서 저희 조금 더 비중을 키워도 되는 구간인지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가격권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네.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랬을 때 목표가는 70만 원 선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역시나 손절선 같은 경우에도 짧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60만 원 손절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60만 원을 손절가로 잡아보고 충분한 욕심 조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 저희 가격 전략 새롭게 또 점검을 해봤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의 반등세가 상당합니다. 미국 선물에서도 반도체 ETF들의 추력이 지금 대단한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번 코스피 쪽으로 시장에서는 눈길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8,800선을 빠르게 돌파한 코스피 현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현재 가격 한번 볼까요? 야, 249만 7천 원까지 올라탄 모습이네요. 4.8%까지 오름폭을 크게 키우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함께 가야 할 텐데 오늘 삼성전자 양전에 성공합니다. 현재 0.07% 플러스 권역으로 돌아오면서 반도체 투톱 일제히 빨간불 켰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하투자자문 김남 부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 마감 전략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